그런데 왜 이 책 주인은 돌아오지 않는 걸까? 임자가 나타날까봐 책은 만지지도 않고 의자에 앉아 가기를 한참. 나는 종착지를 30분 남겨두고서야 책에 손을 댔다. 열차는 덜컹거리고 피로는 몰려오고 눈꺼풀은 내려앉고 해석할 수 없어 더 글자 같던 활자들을 밀어내고 대신 나는 행간 사이사이를 내 안에서 새로이 빚어져 나오는 말로 채워나가는 묘한 경험 속에서 그렇게 나는 단숨에 시 한 편을 썼다. 그러고는 지갑 속에서 스페인의 지하철 노선도가 인쇄되어 있는 종이를 꺼내 그 뒷면에 시를 옮겨 적었다. 작가가 사랑한 여행에 실려있는 김민정 편에 잠시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10명의 작가들의 여행기가 담겨있는 산문집이 하나 나왔죠. 작가가 사랑한 여행이라고요. 그 부분에서 김민정 시인의 산문 중 한 부분을 낭독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김민정 시인과 제가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김민정 시인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편의상 김민정 시인과 저는 오랫동안의 친구니까 여행에 관한 토크를 조금 편한 말로 진행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하고 김민정 씨는 여러 가지 인연으로 되게 깊게 맺어져 있지만 여행에 관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게 제 첫 여행 산문집 지금은 절판되어서 세상에 볼 수가 없지만 그 책을 그 처음부터 끝까지 만져주고 그 결을 다듬어주고 했던 그 친구가 이 김민정 씨네요. 그래서 그 책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여행에 관한 책을 많이 내셨잖아요. 네. 작가들이 여행에 관한 책들을 가지고 이렇게 그 책을 부탁을 하거나 할 때 어떤 생각을 주로 많이 하세요? 일단 저는 경주 내 친구처럼 여행을 많이 다니는 편이 아니라서 오히려 한 도시 한 도시가 저한테 올 때마다 되게 더 조사를 많이 하고 방에 처박혀서 여행지에 책을 낼 때는 더 많은 자료조사 이런 거 하면 상상을 되게 많이 또 하고 혹시나 실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점검하는 일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별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 책을 들고 어딘가를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이거 아니야 이런 얘기 들을까 봐 약간 조바심이 있어요 사실. 예. 근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패스포트 같은 책은 나도 좀 한번 떠나고 싶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제목도 그렇게 지었던 것 같아요. 패스포트. 저희가 또 함께 여행에 관한 그 책을 냈어요. 여러 명의 작가들이 이제 자신이 사랑한 여행지라는 테마를 가지고 하나씩 썼는데 김민정 씨는 홍콩에 대해서 쓰셨어요? 아니요. 저 스페인에 썼어요. 스페인에 썼어요. 썼어요. 그러니까 홍콩을 쓸까 스페인을 쓸까 고민을 하다가 스페인이 제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유럽에 가본 데여가지고 그래서 스페인을 썼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하겠지만 리투아니아라는 나라죠. 그러니까 동유럽에서 그 과거 러시아로부터 이제 독립된 작은 나라인데 인구가 200만밖에 안 되고 이 작은 나라가 너무나 시가 뜨거운 나라예요. 사실. 시? 예.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음악 감독을 활동하시는 그 바칼린 감독이 리투아니아계 사람이죠. 그래서 그 나라를 다녀온 경험에 대해 썼는데 이 스페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스페인을 또 혼자 간 게 아니라 되게 한 10명 언저리가 같이 갔었던 여행이어가지고 한국 여자, 동양 여자가 유럽에 가면 남자들이 따라오네, 별소리 달아드는데 아무도 관심도 없었고 놀라웠던 거 하나는 저는 유럽이라 좀 사람들이 덩치가 클 줄 알았는데 종자가 많이 섞여서 그런지 작더라고요. 제가 되게 큰 여자였어요. 그게 약간 인상이 좀 남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축구를 좋아해서 스페인 그 프리메가리가를 즐겨서 보는 편인데 이 스페인 축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사이즈가 크진 않아요. 그런데 상체가 짧고 다리가 길어요. 그리고 무게중심이 항상 바닥에 있어서 그 체형상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그 체형을 잘 이해를 못하고 아니면 얼굴들은 다 너무 작아가지고 이렇게 머리털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남자가 많은데 얼굴이 다 작아가지고 평소 여행을 즐겨하는 편에 속하나요? 많이 또 일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여행을 즐겨 하지 못하죠. 여행을 즐겨 하죠. 경주 씨는. 예, 아무래도 김정 시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책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시를 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여행 자체를 여행을 자유롭게 다니는 편은 아니잖아요, 사실. 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니까 1년에 주어진 휴가가 15일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가기가 되게 애매해서 회사를 그만둬도 아마 근데 저는 못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틈틈이 자주 나가시잖아요. 그죠? 가장 최근에 어디 갔다 오셨죠? 저는 사실은 1년에
한 3개월 이상 꾸준히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한 500개 넘는 도시를 좀 돌아다닌 것 같은데 500개요? 예, 517개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횟수로 세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고 여행이라는 게 근데 늘 가장 최근에 다녀왔던 곳에 대한 피로감이 남아 있는 게 여행의 느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어떠세요? 여행을 직접 많이 다니는 편은 아니지만 그 많은 여행기 작업들을 이렇게 출간하는 작업이랄지 여행 작가들의 여행 산문을 많이 보잖아요. 사실은 그때마다 어떤 독특한 느낌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여행기 만들 때마다 특징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여행기를 처음 만든 게 딱 11년 정도 됐는데 그때 이병률 선배 끌림을 처음 만든 거였어요. 근데 그때 뭘 느꼈냐면 나는 이런 책을 낼 수 없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데를 갈 수도 없었고 그때 병률 선배가 200여 도시를 그랬었죠. 돌았던 기록을 모았던 건데 그때 좀 약간 뭐가 생경했냐면 저는 가본 데가 없으니까 어디 갔었어요 선배님 이렇게 하나씩 물어보면서 도시들을 이렇게 이름을 하나씩 찔러봤는데 다 걸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했던 거였고 그러고 나서 지금 한 10년 정도가 지났는데 곳에 이제 제가 또 여행기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좀 변화라면 예전에는 많은 나라와 다양한 도시를 갔다 왔던 기록들을 모으는 약간 좀 뚱뚱한 그런 욕심이 나는 여행기들을 제가 좀 만들었다면 지금은 그냥 한 도시를 좀 집중해서 다닐 수 있는 캐주얼한 것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을 좀 이렇게 기름기를 제거하고 싶은 마음, 뭐 제가 여행을 직접 다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만약에 떠났을 때 그랬을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조금 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시리즈가 최근에 굉장히 좀 반응이 좋잖아요. 아, 저도 걸어본다요? 개인적으로 네. 걸어본다라는 시리즈를 참 즐겨 읽는 편인데 네. 그 걸어본다라는 게 사실 여행지에서 낯선 곳을 걸어본다는 느낌 자체가 가장 또 중요한 여행의 질감이잖아요. 네네. 네, 그 원고들을 보면서도 좀 독특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사실은. 네, 그게 취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가면 그냥 여행지를 다니느라고 뛰거나 뭐 바쁘잖아요. 먹거나 뭐 이런데 걸어서 천천히 걸으면서 좀 둘러보라라는 의미로 그래서 제가 오히려 막 작가들한테 분량을 짧게 써라. 300매, 400매 넘기지 마라. 막 제가 오히려 그렇게 좀 요청을 드리면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사실은 뭐 여행을 한 거에 비해서 사실은 여행기가 그 많지가 않아요. 사실 패스포트라는 산문집을 한 번 냈고 그렇죠. 그 이후로는 사실상 여행기를 이제 그쵸. 써본 적이 없는데 예.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사실은 모든 작가의 글은 사실 기본적으로 여정의 서사가 좀 담겨 있잖아요. 근데 네. 굳이 여행이라는 형식 안에 그걸 담았을 때 좀 뗀뗀해진다기나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항상 스스로 좀 내적인 어떤 근거들이 형성이 잘 안 됐는데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드시는 입장에서 여행을 보는 관점도 있지만 또 여행을 많이 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순간 이제 그 여행기에 많은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좀 보면 화세에 좀 많이 집중을 하더라고요. 어디를 다녀왔고. 근데 저는 아직도 여행은 방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하루 어떻게 여행했지? 그래서 뭐 자전거로 여행할 수도 있고 걸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어떤 방법을 찾아가는 여행이 사실은 더 저한테 좀 매력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무래도 뭐 그 여행이란 건 자기가 생각하는 좀 태도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편인데 뭐 여기 질문이 하나 있네요. 사실은. 그 아무래도 문학의 자장령 안에 있으시잖아요. 책도 네. 만들고 시도 쓰시고 뭐 많은 작가들을 만나실 텐데 뭐 문학 작품을 통해서 뭐 동경하던 도시가 혹시 있으셨나요?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저는 되게 웃긴 얘기지만 10몇 년 전에 제가 선 봐서 결혼할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 남자가 결혼을 하면 신혼여행을 베니스로 데려가 주겠다고 그래서 그 남자 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나는 베니스로 신혼여행 가고 그때는 제가 비행기도 한 번도 못 타봤을 때여가지고 베니스는 너무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에 동경을 아직까지 못 가봤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심지어 베니스에서 2년 연속으로 초청도 받았었는데 전 거기 가면 괜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약간 슬픈 얘기이지만 저랑 또 친했던 그 구본중 기자님이 거기서 갑자기 또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이젠 더 못 갈 것 같은 되게 우습게 되게 쉽게 생각했다가 지금은 되게 어려워진 도시가 우회네요. 제가 가까운 데서 지켜봤지만 김민정 씨 같은 경우는 베니스 같은 것보다는 되게 우회로 막 알라스카랄지 이렇게 사람 되게 저 일단 추운 거 싫어요. 가기 싫어하는 거 싫어서. 근데 517곳 정도의 도시를 갔었는데 안 가본 데 중에 혹시 그런 데 있어요, 경주 씨는? 제가 아직 그 안 가본 대륙이 유일하게 이제 남미예요. 아, 남미는 못 가봤어요? 남미 기회가 굉장히 많았는데 개인적으로 그냥 남미는 좀 머무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좀 슬로우 보트를 타듯이 좀 살고 싶은 곳이지. 코피 터져서 못 갈 거예요. 그래서
그 남미를 제외놓고는 이제 그 대부분 많은 곳을 돌아다니는데. 아, 남미를 안 갔었구나. 예, 그래서 근데 저한테도 뭐 도시란 저는 학창 시절을 좀 더듬어 보면 자율학습하는 거 되게 싫어해서 사회과부도 되게 열심히 봤어요. 근데 사회과부도 일단 색채도 화려하고 예. 그 도시들의 그 위도랄지 경도 음.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너무 그 호기심이 많이 그치. 갔어요. 그래서 그 쓸데없이 수첩에 어떤 도시의 위도 써놓고 경도 써놓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즐거운 혼자만의 그 자율학습의 그 다른 어떤 놀이의 하나였는데 시간이 흘러서 많은 도시들을 볼 때 그 도시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름이랄지 이런 게 저한테는 되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뭐 많은 도시들 가지만 그 나라의 언어를 억지로 배운다거나 관습을 미리 학습해서 가지 않고 그냥 낯선 그 느낌이 줘서 저는 그렇게 많이 좀 다니는 편이에요. 베니스 같은 경우는 많은 작가들이 또 다녀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예. 베니스. 병원이 별로 없대요. 그 사실 되게 웃긴 건 저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약간 좀 차이가 났던 도시라면 저는 중국이었어요. 아, 중국. 저는 중국 음식 다 맛있다 하잖아요. 전 맛있을 줄 알았는데 거의 못 먹었어요. 자극적이고. 아, 그래서 기름기가 그러네. 너무 많아서 그렇구나. 나는 매 끼마다 그렇게 맥주만 먹고 온 거 처음이라 사실 되게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그랬는데 혹시 경주 씨는? 저는 뭐 사실은 그 음식에 대해서 뭐 입이 짧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중국 음식은 불에 따라서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사천성 같은 불이 세기도 하고 하는데 담백한 뭐 음식들도 찾아보면 좀 있었는데 그 이 책에 나와 있는 리투아니아는 음식이 어때요? 거기는 아무래도 동유럽이다 보니까 그 해물 그러니까 뭐 우리로 흔히 말하는 연어랄지 이런 어떤 그 해산물이 상당히 좋고 오. 기본적으로 추운 국가는 빵에 의해서 태가 나는 것 같아요. 이 빵들 종류가 감자빵 뭐 예, 이런 게 것 되게 같아요. 좀 우리가 좀 접하기 좀 어려운 종류의 빵들이 많았던 것 같고 기억이 많이 나는 건 리투아니아 안에서 그 거기에 한 제가 즐겨 가던 카페가 있었는데 그 굴 스프가 있었어요. 굴스프. 네. 그 동유럽의 해안에서 건져 올린 굴을 가지고 만든 수프였는데 가끔 그 맛이 때문에 그 리투아니아가 떠오를 때는 있죠. 아, 왜 진짜? 어떤 음식 때문에 다시 가보고 싶은 도시 같은 데 있지 않으세요? 아니 저는 그 스페인이 이제 너무 이렇게 가보고 싶었던 나라기도 했지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피카소가 밥 먹던 집 이런 데 가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되게 이제 뭐 한 100년, 120년씩 된 식당들은 좀 가볼만 하더라고요. 전 낡은 걸 좋아하니까. 근데 거기에 철판 해물이 있더라고요. 철판 해물이 메뉴판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철판 해물과 뭔 차이가 있나 하고 시켜봤더니 철판 그릇에 그냥 날 그 굴 이런 거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냥 철판에 얹은 해물이 철판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음식은 뭐 저는 술이 좋아서 그렇지 그렇게 뭐 음식에 대한 생각은 별로 나질 않아가지고. 여행을 가면 이렇게 여기에 있는 것들을 많이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전 잘 못 잊어버리죠. 제 유일한 산문집이 각설하고라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저자 사진이라고 하죠. 거기 프로필 사진이 여기는 김경주 시인 산문집 만들고 있을 때 제가 어떻게 캄보디아를 가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 자고 있어 겹치니까를 마저 못 넘기고 갔던 거죠. 그래서 거기 그 되게 유명한 그 캄보디아 사원 앞에서 남들은 다 여행 그 관광하러 들어갔는데 저 혼자 거기서 한국에서 통화해가지고 그때 한 80만 원어치 나왔잖아요. 전 잘 못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가서도 일과의 연관성들을 그리고 조금 가서 막 있다. 핸드폰 전화번호 수첩 정리해요. 네. 주로 로밍은 그러면 꼭 해가는 무조건 하고 전화비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저는 안 가는 게 제 삶에 도움이 되기는 해요. 맞아요. 로밍이 생각보다 좀 부담되죠. 예. 예. 근데 전화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예. 여기서는 잘 모르지만 여행지에 가서 게스트하우스에서 아침을 항상 와이파이로 먹는다는 그런 농담이 있는데 외국 친구들이 야 블랙버스트 뭐야? 와이파이라고 하는 게 와이파이가 되는 게스트하우스 가서 그 먹으면서 자기 고향과의 어떤 그 연결을 시도하는 것 때문에 블랙버스트를 와이파이 먹으러 간다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요즘에는 그 오지 같은데 이제 와이파이가 안 되는 데가 많으니까. 네. 근데 저는 여행 약간 힘들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많이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서 웬만하면 혼자 좋은 방 쓰고 이러려고 노력하는 편이긴 해요. 예. 숙소 같은 거 정할 때는 어떠세요? 보통 그 배낭여행자들이 선호하는 것은 뭐 도미토리라고 하죠. 공동. 네, 그런 데서 싸지만 한 번도 안 있어봤어요. 도미토리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약간 그 테라스가 있고 이렇게 좀 네. 혼자만의 숙소가 있는 편인데. 네, 저는 약간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돈 쓸어가는 거예요.
가서도 사람한테 스트레스 받기 싫어가지고. 저도 전에는 20대는 뭐 아무래도 이제 배낭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싼 숙소 가능한 한 뭐 이런 걸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이제 공동 숙소랄지 도미토리를 많이 했는데 제가 재작년엔가 오스트리아 빈을 간 적이 있는데 그 유스 호스텔이라고 하죠. 10대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뭐 리조트 형태의 그거를 예약을 사전에 하고 갔어요. 근데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 정말 10대 유럽 10대 애들의 그 떠드는 소리가 그 한국과 똑같구나. 아.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에 그 친구들이 제 나이를 묻지도 않는데 이게 싸지만 그 공간에 있는 제 자신이 되게 서걱거리더라고요. 그 어떤 제잘거림과 그 풋풋한 그 아이들의 에너지에 그 뭔가 밀린다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약간 아 다음부터는 내가 유스 호스텔을 하나 못 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나이 있죠. 든 거를 이제 네. 인정하게 되는. 한 번도 그런데 못 가봐가지고 저는. 네. 이제는 저희 뭐 좀 편한 데 가야죠. 그러니까 이게 예쁜 거 아는데 그 옷을 입을 수 없는 나이가 된 것 같은 건 알 것 같더라고요. 예. 또 여행이라는 게 사실 시간이나 돈 뭐 이런 것들만 또 있어야지만이 가는 건 또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네. 굉장히 또 마음 먹기가 되게 중요하고 예전에 그 제 패스포트라는 산문집에서 고비 사막을 여행할 때 겪었던 일인데 저 같은 경우 이제 고비 사막을 직접 횡단을 하고 싶어서 배낭을 메고 이제 횡단을 했었는데 그 굉장히 부호에 해당하는 유럽의 굉장히 노부부가 고비 사막 중심까지 헬기를 타고 와서 헬기에 내려서 그 테라스를 놓고 미니 테라스 있죠. 접이용 테이블을 놓고 커피 짜이를 마시고 서번트 그러니까 하인까지 그래서 반나절 정도를 거기 산책을 하고 다시 가는 걸 보았어요. 물론 그 모습은 너무나 노부부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았는데 그때 느낀 게 사막의 중심까지 헬기를 타고 올 수밖에 없는 게 어떤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다 잘 가졌지만 사실은 나이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그렇죠. 사실은 욕망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치. 고비를 보고 싶긴 하지만 그걸 횡단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오지랄지 이런 곳은 사실은 좀 그 생물성하고도 다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저는. 그렇구나. 아니 저는 스페인 갔을 때 그냥 그때 약간 그 테러에 대한 위험 때문에 제가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저만 따로 이렇게 불려가가지고 신발 부츠 들어서 머리까지 털고 막 그랬었는데 거기 같이 묵었던 사람이 호텔에서 하루는 그냥 농담으로 거기 조그만한테 우리 북한에서 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농담으로 했는데 그날 쫓겨났어요. 갑자기 가방이랑 뭐랑 해서 문 그쵸. 닫아놓고. 외국에서 노스코리아라는 말을 함부로 하는 건 되게 위험할 수 있죠, 사실. 근데 약간 우리가 그렇게 그 얼굴도 그때는 이렇게 못나 보였나 봐. 그러니까 북한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약간 여행지에 있다 보니까 좀 그랬는지 그래서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는 것 때문에라도 저는 사실 이제 점점 여행을 혼자 가려고 하는 편이기도 맞아요. 한 것 같아요. 예. 사실 혼자 하는 여행이 어떤 우연성을 마주쳤을 때 제일 좀 즐거운 부분들이 있죠, 사실. 혼자 주로 다니세요, 이제는? 거의 저는 이제 그런 개념 자체가 좀 많이 없어졌어요. 그 경계가. 그러니까 과거에는 굉장히 혼자를 고집을 했고 뭐 많이들 같이도 갔는데 뭐 이렇게 때로 가는 일은 거의 없고 근데 최근에는 그 제 시집을 이제 영역을 도와준 그 제이크 레빈이라는 미국의 현대 시인과 함께 미국 서부를 한 3,500마일을 차를 빌려서 그 한 달 정도를 다녀왔거든요. 그러면 그 3,500마일 달리는 동안 내내 영어로 대화할 거 아니에요? 영어와 한국말 영어 한국말 섞어서 하는데 많이 늘어요, 확실히? 그 여행 갔다 온 다음에 많이 근데 늘어. 남자 둘이 여행을 그렇게 운전만 하다 보면 거의 침묵이 많아요, 사실. 그리고 그 여행을 하면서 뭐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루 종일 남자와 같이 있게 되잖아요. 그 동성과. 그런데 역시나 이거는 그 국적을 상관없이 정말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운전만 계속 번갈아가면서 하게 되고. 옆에서 잘 수 있나요? 자죠. 잤는데 이렇게 모포 같은 걸 딱 덮어줄 때 눈을 뜨면 그 미묘한 시선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저는 상황. 이제 그것도 견디기가 힘들어서 혼자 가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 혼자 여행을 되게 선호하기는 하는 편이죠. 근데 저는 사실 이번 책에서 제가 뭐 어디 갔었지 경주야 막 이렇게 물어봤던 게 리투아니아에 대한 낯설음이 좀 되게 더 많이 생경스러움이 있었긴 했는데 전 하나 궁금한 게 리투아니아 사람들은 시 많이 좋아해요? 저는 여기 왔다 와서 좀 많이 느꼈던 게 이 자본주의 시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 우리 전 세계의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동유럽이 시가 굉장히 뜨겁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동유럽이 시가 살아있구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시는 좀 혁명의 어떤 도구가 되었던 게 또 시가 동유럽 사회에서는 되게 중요했는데 어떤 그 스토리텔링을 자본주의의 어떤 산물로 그쵸. 봐요. 동유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스토리텔링 자체가 어떤 서구식 사회가 점유율을 확장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것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시를 노래이자 혁명의 어떤 그거로 그럴 수 생각을 해서 있겠구나.
아직도 그들은 이제 그 러시아로부터 독립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 국민이 시인의 피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인도 우리처럼 많고. 제가 갔던 그 드루니큐스라는 그 리투아니아 이제 두 번째로 정도 큰 도시에서 하는 그 시 페스티벌이 있으려네. 이거는 그 4박 5일 동안 24시간 내내 신앙독을 해요. 24시간 내내요? 네. 굉장히 커다란 광장에서 누구든 앞에 가서 그 시를 계속 읽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 광장에서 계속 맥주를 마시면서 그 카메라가 여러 군데 설치가 되어서 그 광장에서 신앙독 하는 사람을 계속 보면서 술을 먹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 인파가 끊이지 않아요? 네. 동네 할머니도 오고 뭐 국무위원 장관도 오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놀랬던 건데 쓰는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그만큼? 쓰는 사람은 아무래도 조금 쓴다는 거고 출간을 염두에 두는 작업까지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를 품고 있는 어떤 것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저는 한국도 사실 굉장히 그 시를 많이 사랑하는 국가라고 생각을 해요. 네. 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좀 낭독을 하는 방식이라 이런 걸 좀 서걱거려하고 좀 그렇죠. 쓰는 사람은 많은데 반대로, 읽고 이런 네. 사람들이 적으니까. 그쪽은 반대더라고요. 그게. 그래 소설이 자본주의적 논리에 물려있는 부분들이 많은 게 스페인도 가니까 시보다도 소설이 되게 일찌감치 왜 뭐 세르반테스도 있기는 했지만 거기 가니까 이제 예를 들면 한 카페가 120년이 넘었는데 거기 중편 소설상을 카페에서 주더라고요. 야, 근사하네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카페에 와서 그 소설들의 중편들만 이렇게 놓고 토론을 하고 거기서 이렇게 하나씩 주는데 시 얘기는 많이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스페인은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로르카. 개인적으로. 네, 그런 분들이 다 어떤 혁명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소설이 되게 발달한, 이야기가 발달한 나라인 것 같은데 저는 리투아니아를 아마 제 인생에 못 가볼걸요? 어떻게 가요? 가는 방법이 뭐예요? 저는 초청을 받았어요. 그 페스티벌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여기서 갈 때 뭐. 그 핀란드의 헬싱키 공항으로 가서 거기서 피네어 타고. 네, 다시 이제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야 예뻐요, 여자들은 다. 리투아니아의 여인들 정말 아름답죠. 그래서 그 이문열 소설가 선생님 같은 경우 리투아니아 여인들이라는 소설을 썼었고, 그 리투아니아 빌누누스라는 그 수도는 동유럽의 파리라고 부르는 작은 도시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임마누엘 칸트 같은 철학자가 그 리투아니아에서 대학을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2차 대전, 1차 대전 때 유대인들 중에 가장 스마트하고 지적인 인텔리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그 개토 지역을 하고 살아있는 그 유대교의 그 타운이 리투아니아에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 리투아니아라는 곳 자체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이 낯설지만 그 문화적 자부심이랄까 그리고 모국어가 있어요. 리투아니아. 네, 리투아니아. 그래서 그 모국어 제가 이 작가가 사랑한 여행에서 좀 담고 싶었던 게 조금은 뭐 여행기의 느낌하고 좀 벗어날 수 있는데 좀 그 나라 갖고 있는 모국어에 대한 자부심을 조금 그 이야기를 했고 제가 여행을 하는 어떤 태도랄까 설렘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그 나라의 그 모국어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타자가. 그렇죠. 네, 어때요? 리투아니아어는 들으면 어떤 느낌이 나요? 그 아무래도 동유럽어다 보니까 러시아의 어떤 영향의 느낌이 좀 있죠. 그러니까 왜 몽골이나 이런 데는 바람을 지칭하는 단어가 수백 종류가 있고 뭐 에스키모 같은 눈을 지칭하는 단어가 되게 많듯이 이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는 사실 러시아 언어가 좀 강한 편인데 발트해 연안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흔히들. 그러니까 라트비아 뭐 저 폴란드 이쪽 경우는 다 발트해 연안 국가라고 부르는데 그쪽 국가에서 파생된 언어가 상당히 그 유럽 문학사나 어원사 안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다뤄진다고 하더라고요. 리투아니아 언어가 갖고 있는 어떤 어족이. 그렇구나. 저는 이렇게 얘기해봐서 느끼겠지만 저는 여행을 가는 것보다 여행 갔다 온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저한테는 생리적으로 훨씬 맞는 것 같아요. 이걸 막 남기고 싶다는 욕망이 가고 싶다는 욕망보다 그게 더 앞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시장에 여행기가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인영 시인이 2000년대 중반 정도에 그 시작을 그 여행기를 냈을 무렵만 해도 그 전에 여행기는 사실 천편일률적인 좀 가이드 그쵸. 형태 외에는 없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읽을 만한 거리라기보다는 정보적인 형태로서 강했는데 그쵸. 실제로 끌림이랄지 뭐 여러 형태의 좋은 여행기에 관련된 책들이 나오면서 여행기 시장이랄까 이런 게 상당히 저는 그 붐을 일으켰다고 생각하는데 상대적으로 양적으로 팽배해졌지만 과연 또 질적인 측면에서 정말 왜 북미 작가들의 여행기 같은 거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형태의 어떤 질적인 어떤 성장까지 같이 왔냐라고 봤을 때는 글을 쓰는 입장에서는 조금 우리가 좀 고민을 더 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만드는 입장에서는 또 여행기
어떠세요? 여행기라는 저는 너무나 포화 상태인 것도 맞잖아요. 그래서 맨날 이제 지역을 검색하면 책들이 많이 나와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너무 궁금한 지역이 있어서 일단 다 산 다음에 정말 금방 보고 그 다음날 헌책방에 파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어요. 의외로 여행기 제일 헌책방에 빨리 돌아간다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나가가지고 서점 가서 다 돌아볼 수는 없는데 일단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오와다. 그럼 아이오와에 관련된 책을 일단 다 사요. 그 다음에 보고 다음날 이렇게 팔아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들을 무시했다라기보다 뭔가 이걸로 만족이 안 되고 뭐가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에 제가 약간 기획을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여행 가서 정말 책 읽기가 너무 어려운 수단이 많아졌잖아요. 뭐 예를 들면 휴대폰도 계속 있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런 거 없이 그냥 눈으로 담고 오는 것 자체가 여행이잖아요. 저는 경주 씨 같은 시인한테 바라는 거 딱 하나 있고 제가 시도해 보려는 게 뭐냐면 여행 시집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냥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을 이렇게 떠나거나 머물면서 썼던 시인들의 시가 그 지역을 다니는 동안 바람처럼 이렇게 귀에 맴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근데 사실 시 쓰기가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 꿈이에요. 고전이 되기도 했지만 뭐 라이너 마리아 릴케 말테의 네. 수기 같은 경우도 네. 그 릴케가 파리라는 도시에 처음 내려서 네. 그 파리에서 있었던 어떤 여행기 형식을 시처럼 써내려간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뭐 이런 거 절대 아니고 사실 시가 쉽지 않지 않나요? 이렇게 줄여 나가는 일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여행지에서는 그렇게 읽는 책이 저는 남는 것 같더라고요. 한 줄, 한 단어 이렇게만 남겨도 평생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여행기를 본인이 어떤 설렘을 겪었던 것들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뭐 글을 써서 또 그거를 많은 사람들과 교감을 하고 싶어서 만드는 어떤 책의 과정으로서도 되게 가치가 있지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한 방식 하나를 가지고 여행을 대하는 것도 그 시가 되었건 뭐가 됐건 참 좋은 건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떠나보니까 그냥 화두라고 하죠. 그냥 한 줄, 두 줄 정도 머리에 있으면 그걸로 그 여행이 꽉 찬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언어를 약간 긴밀하게 만드는 거? 그 약간 방식을 좀 바꿔가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저도 뭐 요 사이에는 이제 예전처럼 여행을 많이 긴 시간 가지는 못하고 있는 사실이긴 한데 네. 일상 안에서도 사실 여행을 좀 느낄 수 있는 설렘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뭐 김민정 씨는 또 그런 자신만의 또 방법이 있으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외국어 못해서 벙어리기도 하고 너무 그 답답한 게 힘들어서 외국 가면 되게 스트레스가 받아요. 그리고 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일단 한국 음식 못 먹으면 변비가 너무 심해지거든요, 저는. 근데 한국에 있는 한 도시를 저는 좀 오래 걷는 편의 습관 같은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전 좀 누가 나한테 상처를 주거나 뭐 힘들면 일단 짐 싸서 경주를 가요. 예컨대 이렇게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호텔에서 그냥 음식 다 시켜 먹고 한 발자국도 안 나와요. 근데 그냥 그 새 이불에서 자는 것만으로도 되게 치유를 받을 때가 있는데 같은 호텔에 가서 같은 방에 머무는 거를 약간 저한테 주는 선물 같은 걸 할 적이 있는데 그냥 배병호 선생님 소나무 사진이 작년에도 걸려있고 올해도 걸려있었는데 작년에는 안 보이던 게 그 사진 속에 어떤 작은 나무에 꽃잎이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좁은 지역이긴 하지만 이렇게 작은 걸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네. 저 일상 안에 숨겨지는 사소하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설렘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걸을 수 있는 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국은 많이 안 다녀요? 경주 씨는 어때요? 거의 다 다닌 것 같아요? 한국은? 그래도 꽤 한국도 많이 저는 뭐 가리지 않아요. 사실은 잡종이다 보니까 뭐 저는 뭐 누가 뭐 여행 가자 하면은 뭐 특별하게 뭐 계획되어 있지 않은 이상은 항상 그 여행 가자는 말 자체 안에서 이미 설렘이 생겨서 좀 동요가 됐던 것 같고 아직도 뭐 어떤 동요될 수 있는 거 호기심을 포기하지 않는 삶이 되게 저한테는 좀 즐거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서 자라지 않았고 그 지방에서 자라다 보니까 서울에 처음에 이제 대학 때문에 올랐을 때부터 사실 서울이란 곳 자체가 상당히 외국 같은 느낌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주변 사람들은 무슨 얼마나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쓰는 언어의 어떤 결이 좀 달랐고 뭐 하다못해 당구를 칠 때도 어떤 그 느낌들이 문화가 좀 달랐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내가 외국어를 느끼는 과정들이 그 한국 안에서 좀 많이 전 느꼈던 것 같아요. 지방을 갈 때마다. 그래서 뭐 군 생활도 제가 있었던 곳과는 다른 지역에서 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많이 경험을 해서 이제 외국이나 이런 데도 낯설지 않게 이렇게 발을 디뎌볼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외국 가면 사실은 제일 좋은 건 24시간 놀 생각만 할 수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전혀 불가능한데 오늘은 뭐 하고 놀지 이거잖아요, 사실은. 아니 저는 누가 해외 어디 가고 싶은데 없어 이런 거 물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내가 죽을 때까지 예컨대 충북 진천 이런 데 한번 가보겠어?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아 여기도 갈 데가 많은데 이러면서 마음이 그냥 약간 이렇게 소멸되더라고요. 맞아요. 한국도 저도 최근에 충북 영동 지역을 오. 그 경험해보 주변 사람한테 들었는데 사람도 잘 모르거든요. 그 큰 도시가 그 인구가 뭐 어마어마하게 큰 땅덩어리인데 사실은 서울의 거의 비견들 만큼 5만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런 도시 작은 촌도시인데 그런 도시도 좀 개인적으로 좀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그러니까 좀 들고. 이 작가가 사랑한 한국이 나와야겠네요. 오히려 다 아는 듯한데. 예. 사실 여행을 우회로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여행하면 아 그 피로하게 왜가 또 혹은 뭐 여행에 대한 어떤 특별한 감성들이 없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우회로 여행에 대한 어떤 뭐 포비아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어떤 그 여행에 대한 어떤 그 좋은 점 혹은 여행에 대한 설렘을 좀 추천을 해준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냥 저는 여행의 시작과 끝이 그냥 트렁크 하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행을 가야지 여행이 잡혔다 그러면 그냥 짐 싸는 일 같더라고요. 그래서 짐 싸고 풀고 네, 근데 그 짐을 싸서 다 싸놓고 있으면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막상 딱 네, 가기 전에. 네, 그래서 그쵸. 자야지 내일 아침에 일찍 공항 가고 막 이러면 이렇게 타이트해지잖아요, 내 자신이. 그럼 내가 여길 왜 간다고 했을까? 그냥 아우 가지 말 걸 막 이런 마음의 맞아요. 동요가 그냥 트렁크 하나에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밀고 나가는 사람이 그거에 대한 자의식 없이 밀고 나가는 사람은 여행이 맞는 사람이겠지만 저처럼 아 이거가 여기서 시작과 끝이 여기 있다라는 사람은 굳이 안 나가도 예, 될 것 같은 생각? 예. 꼭 챙겨가는 거 있으세요? 여행 짐을 꾸릴 때. 저는 일단 변비약 무조건 책이죠. 제가 스페인에서도 변비 때문에 직접 관장약을 사가지고 했었으니까 예, 미치잖아요. 그러면 예, 그래서 변비약은 무조건 사고 김치. 김치를 싸가세요? 패키지로. 네, 젓갈이랑. 아니, 음식을 음식 때문에 뭐 저는 되게 음식 때문에 못 나가가지고. 아니, 막상 한국 음식이 있어도 자기가 또 가져가는 것만은 못하니까. 네, 그러니까 가서 그 현지 음식도 다 김치랑 버무리거나 그냥 저는 젓갈을 얹어서 먹는 거. 그러니까 여행을 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네. 저는 반대로 그 저주받은 관략근을 갖고 태어나서 막 싸죠. 네, 긴장을 하면 막 흘러요. 그래서 인도에 다닐 때는 화장실 엉덩이에 붙이고 다녔어요. 아 진짜. 근데 그래서 저는 지사제를 항상 챙겨요. 나랑 완전 반대구나. 네, 그래서 그 최근에 저는 아주 획기적인 그 일본의 그 특허 상품이 있다는 걸 알고 친구 일본 편으로 좀 그걸 부탁을 했는데 이 팟캐스트니까 뭐 이런 말 되겠지. 일명 그 급동 막는 약이래요. 알약인데 먹으면 바로 쏙 들어가는 2분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워낙 그 남에게 피해 주는 걸 싫어하고 굉장히 그 좀 개인적 성향이 강하잖아요. 그럼 지하철에서 막 신호 오면 그냥 막 먹는 거구나. 그거 하나만 먹으면 2분 안에 1시간 가까이는 딱 굳는데요. 어머. 그래서 일명 뭐 급동약이라고 해서 급동 멈추는 약이라고 하는데 그거만 있으면 어디든 가겠다. 제가 야 역시 그 기질이 약을 만들었구나 싶어서 그런 약이 좀 진정. 저는 사실 여행 속에서 이 저주받은 관략근 때문에 다양한 에피소드를 많이 겪었거든요. 사실은. 같이 관략근에 공통점이 있긴 한데. 그래서 아이가 제발 이 관략근만을 좀 물려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어요. 애기 똥 상태는 어때요? 잘 싸. 애기 때는 잘 모르는 건가 그런 걸? 건강한 것 같아요. 저는 좀 민감해지면 그 대민성 과장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그러면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잘 떠나는 거 보면 화장실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예민해지면 그 화장실의 위치를 본능적으로 그 항상 파악하고 공간에 가게 되면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 대충 화장실을 설계를 하는 위치들을 다 알게 되기 때문에 어느 골목에 가면 어떻게 정도의 화장실이 있을 거라는 걸 귀신처럼 찾아가요. 하기사 한국도 술집 이런데 이렇게 보면 네. 사람들이 되게 잘 찾아다니긴 해요. 그죠? 그래서 사실 사람 사는 곳이고 또 여행이 뭐 약간 또 좀 번박하게 이야기하면 낯선 곳에 가서 똥 누고 오는 경험이잖아요. 그치. 근데 나는 그걸 못하고 왔으니까 안 가겠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지금 참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뭐 여행지에서 겪었던 뭐 즐거운 에피소드랄지 이런 것도 많지만 정말 잊지 못할 만한 뭐 곤란한 사건이랄지 이런 게 하나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여행을 되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너무 편하게 다녀가지고 이렇게 곤란할 만한 일도 사실 없는데 제가 제 동생이 이제 스튜어디스였어가지고 제가 같이 이 연말에 크리스마스 보내자 이래가지고 필리핀에 간 적이 있었는데 제 동생이 언니 하루 놀고 있어 나 비행 갔다 올게 이렇게 하고 걔는 이제 다른 지역에 갔는데 바로 문을 열고 나가면 바닷가고 막 이런데 그 방 안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가고 라면 2개 끓여 먹어서 거기 그 호텔의 직원이 제가 자살하러 온 사람인 줄 알고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제 동생네 그 항공사에 연락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동생이 중간에 이렇게 온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바다는 너무 예쁘고 막 모래사장도 있고 백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네. 근데 저는 되게 그게 너무 슬펐던 게 백인이 너무 많은 게 슬펐던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필리핀 아저씨들이 왜 다 직업이 없어가지고 거기 막 이렇게 위통을 벗고 이렇게 판잣집 이런 데 막 다 앉아 있잖아요. 그쵸. 근데 네. 막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그 사람네들이 왜 일거리가 없을까? 왜 내가 대통령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아름다운 바다에 그 나라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는 게 거기에 나가기가 싫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호텔에서 그러고 있었더니 제가 죽은 사람인 줄 알아가지고 그랬었던 그쵸, 적이 호텔 있었어요. 측에서는 너무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크리스마스였는데도. 독특한 크리스마스였네 진짜. 네, 저도 진짜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외국 그렇게 가면. 제가 네. 개인적으로 늘 김민정 시인과 함께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는데 네. 그 김민정 시인이 워낙 일을 또 많이 열심히 하고 너무 많은 일을 할 때는 그냥 친구다 보니까 저 녀석 손목 잡고 그냥 내가 그래도 여행지를 많이 경험해본 입장에서 한 번 정도는 그냥 도둑 여행을 좀 해보려고 싶다는 생각을. 근데 저 되게 잘 따라다닌거예요. 몇 차례 막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되게. 그러니까 발이 찢어져도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남이 가자면 다 댕겨요. 그래서 여행지 그런 파트너로는 괜찮은데 이게 혼자 내버려두면 꼼짝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예. 저도 막 싸돌아다니는 여행보다는 사실은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어느 한 도시 안에서 머무르는 여행을 사실은 좀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극동약이 오면 우리 같이 한번 어디 제 네. 손목을 좀 잡아주길 바래요. 언젠가는 뭐 제가 꼭 잡겠습니다. 네. 저는 곤란했던 사건이 좀 잊혀지지 않는 사건 중 하나가 저도 이제 태국이었는데 태국에 이제 북부에 빠이라는 곳이 있어요. 굉장히 좀 거기는 그 태국 하면 덥다고 생각하는데 온천이 있을 정도로 그 서늘한 곳이에요. 핀란드 사람들이 와서 춥다고 하니까. 아 진짜요? 네. 아. 근데 그 새벽에는 그 온천이 무료예요. 4시부터 한 아침 7시까지 7시 개장을 하는데 열심히 바이크를 타고 가서 그 온천에 이제 야외 그 자연 온천인 거죠. 앉아 있는데 굉장히 백발의 고운 할머니 한 분이 몸 담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옆으로 살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같은 탕에 몸을 담그고 있으니까. 아, 당신 되게 일찍 왔네요. 그러고 하니까 할머니한테. 네, 할머니가 이렇게 너무너무 맑은 얼굴로 하시는데 자기는 그 아프대요. 아프고 내 고향에서 그냥 침대에서 누워 죽는 것보다는 여행하다가 죽으려고 그 여행지가 어느 지인지 모르지만 게스트하우스에 그냥 어느 곳에 편하게 눕다 갈 거라고 생각으로 여행을 다니는 중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 굉장히 창백하게 보였었어요. 근데 에이즈래하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네, 그때 제가 그 탕을 빨리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분이 생각하는 이 가치 어떤 그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여행 다니면서 조용히 온천이면 옷 다 벗고 들어가나요? 약간 입죠. 근데 좀 둘이 머리만 내밀고 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생각했으면서 그 상황이 되게 오랫동안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실은. 여행을 그렇게 다니니까 쓸거리도 많고 그 무한한 창작의 욕구 그거는 다 여행에서도 또 왜냐면 그런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근데 저는 여행기로 글을 많이 남겼다기보다는 오히려 여행에서 느꼈던 시로 많이 나왔어요. 특히 뭐 대부분의 시 안에 저희가 좀 여행에서 겪었던 그러니까 지금 그 할머니 얘기도 되게 시적인 어떤 어딘가의 게스트하우스에서 돌아가셨을까요? 지금쯤? 아마 그렇겠죠. 7, 8년 전이니까. 아니면 그렇구나. 지금도 또 다른 온천을 찾아서 다닐 수도 거짓말 있고. 아닐까요? 거짓말? 되게 저를 밀어내려고 아니 이 깨끗한 온천을 동양인이 와서 더럽히고 있으니까 아니면 뭐 젊은 청년이니까 같이 있으면 좋아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사실은. 저는 약간 거짓말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또 순간 거짓말했을 거라는 생각이 왜 들었는지 모르겠네. 마지막으로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네네. 좋을 것 같아요. 그 작가가 사랑한 여행이라는 이 책이 사실 굉장히 좀 미덕이 있는 게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그 제 꼭지를 채우는 부분으로 좀 생각을 했지만 네. 사실은 어느 작가들이 어떤 여행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느 곳에서 어떻게 머물러 있다는 거를 그 알기가 본인이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네네. 근데 어떤 여행이라는 건 사실 좀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좀 저한테 매력적이었던 건 제 이야기 말고 이 사람이 이런 비밀스러운 것들을 시간을 가졌었구나라는 그런 것을 좀 보는 매력이 있었어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뭐 김영 씨는 이 책을 보면서 좀 매력이랄까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었어요?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이 여행 산문이야말로 그 문인의 성향이 고스란히 그 개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 기질이 뭐 예를 들면 소설이나 시로는 이 사람이 이런데
글 이렇게 쓰는 사람이었어. 뭐 이렇게 반전이 네, 있잖아요. 그쵸.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있고. 근데 여행 이야기는 그냥 딱 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맞아. 그 사람의 이렇게 그 외형, 뭐 이렇게 평소에 하고 다니는 옷차림, 뭐 말투 이런 것들이 이 여행기 속에 다 묻어 있더라고요. 그 기질적인 것들도 다. 그래서 그 사람네들하고 같이 여행을 여기를 막 따라다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이건 좀 더 내밀한 느낌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예, 그런 느낌?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다른 여행기들하고 좀 달리. 저도 좀 그런 점이 상당히 매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저는 이거 다 읽고 저만 이런 거 안 쓰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예, 이게 습관이 된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나처럼 여행 잘 못하는 사람도 이렇게 다닐 수 있다라는 걸로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오늘 뭐 같이 오랜만에 이야기 네. 나눠서 너무 즐거웠었고 네. 혹시 여행 계획 있으세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공연 작업 때문에 여행을 좀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5월 정도에 이제 일본에서 또 나가요? 예, 일본의 그러니까 희곡집 우리 김은정 씨는 내준 희곡집이 네. 일본에서 공연을 하게 그게 돼서 드디어 5월에 해요? 예, 그래서 그게 되고 뭐 그렇게 공연 때문에 좀 자주 가는 것 같고요. 개인적인 여행은 사실은 미얀마를 지금 좀 한번 가보고 싶어서 여름 정도에 지금 계획을 좀 세우고 있어요. 휴가 정도. 애기 아빠 맞으세요? 뭐 좀 더 크면 얘랑 다닐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 놓으려고 열심히. 그럼 아내가 싫어하겠어요. 아무튼 저도 오랜만에 여행 얘기 이렇게 수다스럽게 할 수 있어가지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예, 최근 뭐 세우고 있는 여행 계획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그 태국에서 3개월 있다가 천명관 선배가 들어왔는데 3개월 있는 동안에 마사지 학교를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태국에서. 스파. 예. 저보고 거길 제가 이 손 아기 힘이 좋으니까 저보고 태국 가서 좀 배우고 오면 너는 크게 될 거라 그래서 전 태국을 한 번도 못 가봐가지고. 태국. 네네. 그래서 만약에 가보게 된다면 베트남이나 태국을 한번 가고 싶기는 해요. 근데 아마 못 갈 거예요, 저는. 그 누구지? 박형서 작가가 또 태국에 그러니까 근데 남자 작가들이 왜 그렇게 태국을 좋아하는 걸까요? 저도 뭐 태국을 정말 좋아하고 그 박형서 작가하고는 태국을 너무 서로 좋아한다는 이유 때문에 다툰 적도 있는데. 진짜요? 태국이 갖고 있는 건 사실 그 태국은 아시아 뉴욕이라고 부를 만큼 경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다민족, 다종교, 다문화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굉장히 자유로운 어떤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건가 보다. 우리나라는 좀 네. 잘못된 색안경이 있는 게 과거에 보신관광으로 조금 태국이 성관광이나 뭐 보신관광 때문에 좀 잘못된 어떤 색안경이 있는데 실제 유럽인들이 태국을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 뉴욕 같은 소위 말하는 그 글로벌 시티 같은 그러니까 뭐 베를린이나 런던처럼 정말 맛있는 음식, 동양 음식 다 있고 문화 다 있고 클럽 다 있고 이런 어떤 느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하는데 나는 가서 태국 마사지 학교 다니겠다고 했으니 마사지도 그건 문화 중에 하나죠. 그걸 배우는 단기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전 여행 가면 안 돼요. 아무튼 잘 다녀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네. 조만간에 네. 즐거운 여행 말고 다른 이야기를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